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소고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분에게는 한 친구분이 계세요. 귀신을 보시는 분이고요. 안군이라고 불리는 친구분이신데, 이분은 귀신은 보시는데 바로 퇴치는 못하세요. 그게 단점인데, 장점이다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실제로 겪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소고기님 오랜만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소고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예 그냥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이 네. 친구에 대해서 좀 소개랑 어쩌다가 이게 보게 된 건지, 네네. 이제 귀신들을 보게 된 건지를 좀 소개를 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좋죠. 그래서 요번 이야기를 좀 들고 왔어요. 네. 아껴두었던 거긴 한데, 그렇게 막 많이 무서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네네. 이 친구한테 전에 들은 얘기라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갑시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군 이야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렛츠 가. 네. 키리십니다. Let's get it. 이번 이야기가 그 안군이 이제 귀신을 보게 된 그 영안이 트이게 된 계기예요. 예. 이 이야기는 이제 안군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요. 대략 한 1학년에서 2학년 그 사이 네. 그 당시에 하고 물어봤더니 난 널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CCTV고 뭐고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뭐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했을 때거든요. 네. 납치, 뭐 유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대놓고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안군도 이제 되게 경계심을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좀 갖고서 되게 누구세요? 이랬더니 이제 그 여자분이 나 너네 아빠 누구누구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안군의 아버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안군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빠 잘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아주 잘 알지, 잘 알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군이 이제 그러면 진짜 우리 아빠 친구인가 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안군을 이러고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땡땡아 너 눈이 되게 이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눈이 이쁘기는 해요. 되게 전체적인 걸로 따지면은 좀 그렇게 막 좀 그렇긴 한데 눈만은 이뻐요. 이 친구가. 예. 되게 눈동자 색깔이 되게 밝은 갈색이에요. 이 친구가 네네. 되게 이뻐요. 제가 그 남자가 봐도 야, 눈동자 색깔 되게 특이하다, 이쁘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눈이 되게 이쁘네 이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칭찬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땡땡아 누나 좀 잠깐 좀 똑바로 봐볼래 이러더래요. 똑바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그 안군의 눈 두 쪽에다가 입을 한 번씩 맞추더래요. 예. 되게 당황했죠. 갑자기 이제 안군은 뭐야 이 여자는 갑자기 어이씨 남의 눈에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느낌으로 예.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물러섰대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이뻐서 뭐 그랬다 어쩐다 저쩐다 뭐지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치근한 이상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번 쓱 쳐다보더니 자기 갈 길로 이제 다시 가더래요. 골목길 반대편으로. 예. 그래가지고 안군이 뭐야 저 아줌마. 그러니까 그 안군의 그 나이대에서는 그 여자분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누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저 아줌마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숨바꼭질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놀고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애가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는 진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눈이 너무 아프더래요.
예. 눈이 진짜 막 눈 안구를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눈 안쪽을 막 계속 막 뭔가로 막 찌르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느낌이 너무 심하더래요. 너무 아프더래요. 와, 예. 그러니까 눈을 아예 풀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네. 되게 뭐 안구도 좋고 뭐 지금 막 되게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시력 검사는 못 하겠는데 지금 눈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네. 뭐 일시적으로 피곤해서 그런 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로 해서 돌아갔대요. 네. 근데도 이제 안구는 계속 통증을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한 3일 정도인가 그렇게 계속 통증이 이어지더래요. 근데 네. 그 병원 쪽에서는 그냥 뭐 진통제나 이런 것만 줬는데 먹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계속 막 눈은 탈듯이 막 파들어가는 느낌, 막 진짜 찢어지는 느낌 들고 막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럴 정도였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되게 고통스럽게 보냈대요, 안군이.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뭔가 좀 그랬었나 보다. 이제 어린애니까 아픈 게 나으니까 이제 뭐 깊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픈 게 나았다. 딱 요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네네. 아픈 게 나았다. 이제 나는 다시 이제 원래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좀 꿈을 얘가 이제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에서 그냥 자기는 까만 공간 안에 자기 혼자 서 있고 이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예.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리면서 네 애비의 목까지 네가 괴로워해야 돼. 이런 말이 이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네 애비의 목까지 네가 더 괴로워해야 돼. 네 애비의 죄를 네가 대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제 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워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모님하고 같이 자는 시간도 늘어나고 되게 막 응석을 많이 부렸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며칠 안 지났을 때 거예요. 아마 얘기 듣기로는 얼마 안 지났다고 했었으니까. 네.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이제 오다가 횡단보도 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맞은편에 딱 봐도 이제 사람이 아닌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낄 정도면 그 외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뭐 머리가 터져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얼굴 본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이제 계속 다가가면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 눈에 입을 맞춘 그 여자인 걸 이제 안 거예요. 이 오. 안군이. 예. 근데 그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차가운 느낌을 풍기면서 되게 냉소적인 느낌? 되게 차가운 분위기. 차가운 분위기로 일단 안군이 어린애니까 키가 작으니까 내려다보는데 그 왜 사람을 내려다볼 때는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살짝 숙이면서 정면으로 쳐다보잖아요. 네.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시선만 아래로 내리 깔고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안군은. 예. 그러니까 눈알만 내려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되게 냉소적으로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 분위기가 예전에 봤었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군도 이제 이건 좀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엄청 이제 막 도망을 갔대요. 미친 듯이 네네. 도망을 갔대요. 왠지 저 사람은 이제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이제 막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집까지 가는데 원래 지름길로 가는 방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돌아가려면 이제 횡단보도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횡단보도 쪽으로 이제 가려고 막 도망가가지고 돌아가는 쪽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앞에 서가지고 신호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쫓아올 것 같은데 한번 막 이러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바로 뒷전에서 안녕? 또 만났네?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식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되게 말투는 굉장히 차가운데 반가워하는 듯한 느낌? 예. 그러니까 되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분명 그 여자는 거기 서 있었고 자기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그 시간이 좀 길었대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귓전에서 안녕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예. 들리니까 이제 애가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차도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뒤 돌면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차에 치킨 거예요. 예. 안군이 치였는데 그 상태로 뭐 안군한테 전해드리기로는 한 3일인가 4일 정도 의식을 찾지를 못했었대요. 오. 나중에 뭐 자기도 자기 어머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라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정도는 의식 못 찾고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동안에 이제 안군이 계속 꿈을 꾼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게 어머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본 게 자기 얼굴 코앞에 있는 귀신의 얼굴이었대요. 와. 예, 눈이 그 당시 그 본 귀신의 얘기를 표현을 하는 안군의 얘기를 들어본 게 눈은 한쪽이 탱탱 부어가지고 그 성형수술 그 쌍꺼풀 같은 거 실패했을 때 그 막 붓기 있잖아요. 오.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만화나 뭐 드라마처럼 막 두드려 맞았을 때 막 탱탱 부었을 때 그 부은 느낌. 예. 한쪽 눈이 그렇게 탱탱 부어있고 한쪽 눈은 막 진짜 삼배간 뜬 것처럼 막 눈동자는 엄청 작고 흰자위만 보이고 막 입은 막 반쯤 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자기 얼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와, 예. 초등학생 그것도 저학년이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그런 게 보니까 또 얼마나 놀라요. 거기서 그렇죠. 이제 또 쇼크를 받고 너무 그 당시 그게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실업증이 왔었대요. 말도 못했대요. 너무 예.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부모님의 이제 간호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이제 자기가 보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네 집안이 뭐 무속인 집안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예전에 아까 교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친구는 퇴마나 뭐 퇴치나 이런 걸 할 줄을 몰라요. 보이면은 그냥 도망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예. 야, 튀어! 뭐 이런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라. 네네. 그것도 지금도 매한가지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지내고 나서 계속 막 이상한 게 보인다, 어쩐다, 저쩐다, 막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신경이 많이 쓰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네. 계속 막 엄마 나 무서워 내 방에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고 엄마 지금 저기 꼬마애가 나랑 같이 계속 놀재 나랑 친구하재 뭐 해서 보면은 아무도 없고 계속 막 허튼 소리를 하니까 이제 안군 부모님도 좀 아 얘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키진 않은데 이제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예.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 그러고 이 친구가 뭐 계속 막 본다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무속인밖에 없겠다 싶어서 무속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무당이 한 분 계셨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안군을 쓱 쳐다보더니 아이고 이 아이 영안이 열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와, 알았네. 예, 그러니까 그 무당이 보기에 눈에 그 빛이 달랐대요. 검은 자위 쪽 있잖아요. 우리 홍채라고 하든가? 네네. 그쪽에서 빛이 이게 나는데 딱 영안이 열린 사람이 내는 그 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눈에서 그런 게 보였다고 그 무당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영안이 열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안군 부모님이 아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영안이 열려서 귀신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안 된다 이 아이의 영안은 닫을 수가 없다 오. 왜 안 되냐 왜 닫을 수가 없냐 그랬더니 그 영안이 문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래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산산이 찢어져 있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안구는 그 당시 어린 나이라 가지고 좀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뭐 이래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나중에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물어봤대요. 그 여자가
살아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죽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 생명을 갈아 넣어가지고 얘 눈을 지금 다 부셔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갈아 넣었대요. 그냥 얘 눈 부순 거 하나만 해. 그래서 아니 그럼 그 여자가 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어린애인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명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거를 애 눈을 그렇게 부숴놓냐고. 예. 이건 좀 그냥 무슨 정신병자 아니냐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이제 무당분이 그 안군 아버지를 한번 쓱 쳐다보면서 자네는 알지? 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군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뜨끔해가지고 이제 되게 움찔하더래요. 예. 어머님 얘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움찔해가지고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원한 살만한 짓도 안 했고 난 그런 건 잘 모른다. 난 남한테 원한을 살만한 짓도 안 했고 그런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원한을 사면은 나한테 풀어야지 그걸 우리 아들한테 푸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근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무당분이 하는 얘기가 이미 이 여자의 자기 목숨을 갈아 넣어서 이 아이의 눈을 부숴놓고 이미 뭐 이 세상에 뭐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데 네. 분명 눈을 부숴놓은 그 저주는 이 아이한테 꽂혀 있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당신한테 꽂혀 있는 거라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안군 어머니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든 거예요. 예. 뭐지? 이러면서 여자 거기다가 이 원한이 아이한테 꽂혀 있고 그 방향성은 남편한테 꽂혀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사실대로 얘기해라 어쩌라저쩌라 했는데 이제 뭐 무당분은 끝까지 이제 그거예요. 아무튼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줬고 이 아이의 영화는 닫을 수가 없고 이미 눈은 이제 박살날 대로 다 박살나가지고 더 이상 수복도 안 되니까 이 아이는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 이제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이 뒤집어진 거예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부부싸움 나고 불구하고 그 안군 아버지는 안군의 어머니한테는 들키질 않았었으니까 조용히 가정으로 돌아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악에 받친 거예요. 그 여자 무당이. 예. 어차피 너는 이제 살아봤자 50년도 못 사는 게 뻔할 테고 나이가 있으니까 50년도 못 살 거 뻔할 테고 조금이라도 난 너가 더 괴로워하는 모습을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얘 눈은 이제 그 영화는 닫을 수도 없고 이제 아예 그 영화 그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 경계선이라고 하는 그 문 그런 느낌이 있는 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아예 닫을 수도 없고 보통 영안 열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닫힌대요. 네. 볼 수 없게끔 특히 어렸을 때 그게 많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린애들이 막 간혹가다 막 멍하니 막 허공을 쳐다보고 뭐 그런 것도 가끔 가다가 막 헛소리를 하는 것도 그런 걸 봐서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자주 본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눈을 부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한대요. 이게 닫히기 전에 그 벽이 생기기 전에 그 벽 자체를 아예 망가뜨려가지고 닫을 수도 없고 닫힐 수도 없고 수복도 할 수 없게끔 그냥 완전히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서 그게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아예 할 수 없게끔 그냥 아예 그냥 부숴버려가지고 평생을 그런 것들을 보게끔 하고 이제 평생을 이제 교화한 그런 느낌으로 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안군의 어머님과 이제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대요. 아, 예.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 밑에서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다가 한 번 꿈에서 그 여자가 다시 한 번 나왔대요. 네. 꿈에서 다시 한 번 그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도 너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너는 살아갈 거고 너가 나중에 더 커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면은 그 아이마저도 이제 영화는 열려 있을 거라고 너에 대해서는 평생을 이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예.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거 없다고 무조건 너네는 보게 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졌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는 그쪽을 배우려고 했었대요. 배우려고 했었는데
찾아가는 무당들마다 너는 뭐 신을 모실 만한 그릇도 아니고 뭐 테마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너는 할 수가 없다고. 네. 너는 그냥 구멍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너의 뚫린 눈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너의 눈은 이미 그냥 흔한 말로 그냥 수채구멍 같은 느낌이라고. 예, 예. 물을 넣어도 그대로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너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도망만 다니라고. 네네. 그래서 걔가 이제 좌절을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럼 뭐 부적이나 그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부적이든 뭐든 간에 쓰려면은 그 기운이 있어야지 쓰는 건데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냐고. 넌 아무것도 네. 할 수 없다고. 넌 그냥 평생을 보면서 도망만 다녀야 되는 상황 그런 거라고. 혹시라도 악귀를 만나거나 좀 더 뭐 센 영을 만난다거나 하면은 너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된다고. 그 눈이 통로 같은 역할을 한대요. 네. 그 자기가 마지막으로 찾아가봤던 무당이 해준 얘기래요. 그 눈을 통해 가지고도 빙의가 되게 잘 되니까 만약에 좀 너가 봤을 때 그냥 이 세상 분이 아니시다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원한이 느껴진다. 쟤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고. 네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졌다고. 그래서 도망 다니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저희의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소고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이제 귀신 보는 친구 안군이 어떻게 영안을 트게 됐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나는 이런 영안의 트인 방법을 처음 들었어요. 이런 식인 영안은. 왜냐면 대부분 영안 뜰 때는 자연으로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어떤 상처로 그렇죠. 인해서 뜨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에다가 뽀뽀 2번 하니까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니까 눈 자체를. 네, 그렇죠. 와, 그래서 진짜 무섭네. 이 친구는 저희의 경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구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지 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진짜 힘내시고 결국에 이겨내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그 돌비님, 네, 안군이 그 생방송은 못 듣는데 네네네, 유튜브는 듣는데요. 네네. 잘 듣고 있다고 전해달래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긴 하는데 적당히 팔아먹으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오늘 소고기님 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또 허락해주신 또 안구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신 전달해주신 또 소고기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뵐게요. 와, 일단은 진짜 이때까지 영환 트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 정도의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제가 들은 선에서는 가장 영환에 뜨인 것 중에서 억울한 분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뭐 집에 뭐 신기가 있다 아니면 뭐 원래 집안에 영환분들이 있었다 그 기운을 받아서 그렇다 자연적으로 좀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나는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평생을 보게끔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섭고 이게 뭐 진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시고 정말 또 사람의 원한이 이렇게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은 평생 동안 보기 싫은 귀신들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연우님께서 실제로 겪은 실화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집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고 또 어떤 형체를 목격을 하셨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여보세요? 네, 연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집에서 어떤 형체를 네. 목격을 하셨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저희 엄마와 이제 이모한테 한동안 나타났던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 그 귀신 이야기랑,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모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유도 모르고 한 5년 내내 아프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커서 들어보면은 이제 왠지 귀신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이모님과 어머님이 겪으셨던 그 귀신 이야기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쯤? 이제 그때 이사했던 집에 대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돼요. 네. 근데 제가 5살 때 저희 집이 이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원래 이제 들어가려고 한 집이 아직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호에 이사를 올 예정이면 이제 비어있는 집인 302호의 구조를 먼저 보고 계약을 먼저 하신 거죠. 이제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을 보시고 이제 저희가 살 집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살 집을 본 거는 이제 이사 가는 바로 전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엄마가 실제로 저희가 살 집을 둘러보려고 이제 부동산 분이랑 이제 같이 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 갈 집에 저희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네네. 아직도 의문인 게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희 엄마가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떻게 보면 계약도 다 끝났고 당장 내일이면 이사인데 그 집을 내놓은 건 본인일 텐데 갑자기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부동산 분도 막 어찌어찌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이사를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5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같이 쓸 방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의 방이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이불이며 침대며 책상이며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그 어린 제가 그 방에만 들어가면 항상 그렇게 울었대요. 네.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들어가면 울고, 지금 기억나는 것도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은 잠을 너무 못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살 어린 나이에 이제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고 그러다가 부모님까지 잠드시면 이제 불 다 꺼진 방이랑 거실을 보면서 혼자 무서워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제 방에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이제 1층에는 동생이 자고 2층엔 제가 잤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엄마 친구분께서 놀러 오셨다가 이제 늦게까지 엄마랑 친구분이 이렇게 논다고 해서 저랑 제 동생이랑 아빠랑 안방에서 자게 되고, 엄마는 제 방 침대 1층에, 엄마 친구분은 2층에 주무시게 됐어요. 네. 이제 그날 밤에 엄마가 이제 막 뒤척이다가 이제 새벽 깨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침대 머리 쪽에 창문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몸을 막 뒤척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창문을 쓱 봤는데, 웬 사람 형태를 한 검은 색깔 무언가가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더래요. 오, 예.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집이 꽤 높은 층이었어요. 근데 예. 창문에서도 이제 집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 그러니까 엄마는 등을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무언가가 이제 밖을 보면서 창문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더래요. 근데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그 검은색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엄마는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꿈이겠지, 잘못 본 거겠지 하면서 그날은 또 어찌어찌 잠에 드셨대요. 네. 이 얘기를 저는 좀 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인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추석인가? 그때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이모를 만났는데, 이모가 이제 저희 조카들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무서운 얘기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가 한테 막 무서운 얘기를 듣다가 이제 엄마한테 들은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이모한테 해드렸어요. 우리 네. 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갑자기 이모가 점점 표정이 굳더니 하는 말이, 니네 엄마도 봤다드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워낙 어렸을 때니까 이 형체, 이 귀신을 본 게 이모가 먼저인지 엄마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 이제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모는 이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침대 위에서 이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냥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잤대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그때도 이제 이모는 결혼을 하신 상태여서 이모부 목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모 이름이 돌비라고 치면, 돌비야 일어나봐, 돌비야 일어나 하면서 이모를 막 깨우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결에 이모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저희 엄마가 봤다던 그 검은 형체가 이모 얼굴 앞에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모부 목소리를 내면서 돌비야 일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모의 코앞에 얼굴을 대고. 근데 이제 완전 검은 형체라고 했잖아요. 몸은 사람인데 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눈, 코, 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났는데 형체가 사라지고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이게 꿈인가? 내가 헛것을 봤나? 방금 잠에서 깬 건가? 이제 싶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었을 때는 분명 이모 목소리가 맞았대요. 근데 집엔 네. 아무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며칠 뒤에 또 이모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번엔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네. 그래서 이모가 그때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벽을 등지고 바깥쪽을 보고 자고 있었는데 엄마 목소리로 이제 아 언니야 좁다 땡겨라 아 좁다고 이러면서 막 옆으로 땡기란 듯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모는 이제 당연히 잠결에 이제 원래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 엄마인 줄 알고 이제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아 뭐야 이러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벽 쪽에서 누가 이모를 발로 푹 차더래요. 어이구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이모가 짜증이 확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가시나가 좀 이러면서 이렇게 딱 뒤를 쳐다봤는데 그 검은색 형체가 이제 벽에 등을 기대고 발로 사람을 찰 때 그 자세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예. 두 발을 이렇게 구부려서 그 상태로 이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그 이게 검은 색깔 형체라고 했잖아요. 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좀 꿈이었나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꿈이었나? 내가 잠을 자다가 이제 몸부림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떨어진 건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제 몸부림을 쳐서 떨어지면 대부분 이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모는 분명 자기가 자던 그 자세 그대로 밀려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누군가 정말 이렇게 밀면 그 자세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이제 그때 확신을 한 거죠. 아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검은 형체의 그 귀신이 계속 간간히 이제 저희 이모 엄마 눈에 계속 그 뒤로 나타났었대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일 말고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없었던 건지 가끔 이렇게 놀래키는 거 말고는 다른 해코지가 없었대요. 이제 네네. 몇 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은색 귀신 이야기는 끝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모가 아프셨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예. 뭐 이게 좀 중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모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모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막 아프셨을 때가 있었어요. 머리도 아프고 특히 몸이 너무 무겁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도 몸이 누가 짓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났던 몇 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귀신 때문인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몇 개가 이제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사랑. 이제 네 제사는 좀 조상분들도 이렇게 오신다고 하지만 이제 잡기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할 때 제사 음식 조금씩 이렇게 떼가지고 왜 문 밖에 귀신들 먹으라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모가 이제 제사 음식을 하는데 그날 이모 말고 이제 할머니나 다른 친척분들이 이제 밖에 음식이나 뭐 과일 같은 거 사러 나가신다고 다 나가셔가지고 이모 혼자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네네. 저 이모가 말하시기를 이제 귀신이 내 몸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나한테 빙의 되려고 할 때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대요. 오. 근데 저도 이거 이모한테 이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걸 느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냥 두통이 오거나 감기 몸살이 왔을 때 그런 어지러움이 아니라 그냥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 어지러움이 있어요. 순간 멍해지면서 이렇게 빙 도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도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이 약간 도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순간 이모가 이제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네.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 펄펄 끓는 기름에 이렇게 빠질 뻔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순간적으로 확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이모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발에 힘 주고 딱 뒤돌아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부엌에다 대고 막 욕을 하셨대요. 예. 너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 너네가 지금 나한테 감히 장난을 치냐 이러면서 제가 지금 정말 순화해서 말한 거지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셨대요. 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어지러움이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사에 관련된 일이 또 있는데 네. 그 제사를 옮기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네.
그 원래 제사를 하는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제사를 옮겨서 하는 건데, 이제 저희 이모네 차에 이제 제기라고 하죠. 그 제사 때 쓰이는 그릇을 싣고 옮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좀 우연인지 뭔지 그 제기를 싣고 가는 길에 또 차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물론 크게 다친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금방 수습을 하고 제사를 지내러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날 어찌어찌 제사를 다 지내고 이제 밤늦게 집으로 들어오는데, 솔직히 이 상태로 집으로 가기 너무 찝찝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때는 이제 이모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너무 애기여가지고 이제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대로 네네.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가 한번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연락을 하던 무당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분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제 제사를 옮겨 지냈는데 오는 길에 사고도 한번 났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기 너무 찝찝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무당분께서 저희 이모한테 집 가는 길에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현관 앞에 뿌리고 들어가라고 하셨대요. 근데 솔직히 바로 집 앞 현관이니까 그것도 찝찝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아 그것도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 공동 현관 있잖아요. 1층에 그 자동문 열리는. 그래서 거기다가 뿌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키고 이모부랑 애기들 다 올려보낸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굉장히 어두웠대요. 근데 그게 막 뭐 지하고 밤이라서 어둡다기보다 항상 오는 지하 주차장인데도 이모 느낌이 오늘따라 굉장히 너무 어두운 느낌. 정말 구석진 곳은 아예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제 몇 안 되는 그 불빛에 의존해서 가는데 이제 이모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불 하나가 깜빡하더래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빨리 막 뛰어가지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치고 앞에 소주를 확 뿌리고 이제 뒤돌아서 올라왔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좀 안심이 되니까 이제 제사 음식 가져온 거 정리하고 애기들도 재우고 이제 이모부도 주무셨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막 새벽까지 집 정리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모가 하필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음식인가 그랬어가지고 지금 꼭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막 내일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일 낮에 막 밝을 때 들고 오면 좋은데. 네.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는 한데 이제 시간도 지났고 아까보다는 이제 마음이 좀 추스려지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나갔다 오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소주 냄새가 확 하고 코를 찌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순간 이게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자고 있는 애기들 생각이 나면서 도저히 못 나가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현관문 다시 탁 닫고 그 무당분께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걔네 네가 뿌린 술 마시고 올라온 거라고. 우와.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저희 이모가 이제 공동 현관문에 뿌렸잖아요. 근데 네. 냄새가 날 수가 없는 게 저희 이모가 그때 가장 꼭대기층에 사셨어요. 대박이다. 예. 한 15층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날은 결국 나가지도 못하고 다음날 무당분 오셔가지고 막 아파트 이런 데에다가 뭐 하고 가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그 1층 공동 현관에다가 뿌린 그 소주 냄새가 거기까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네. 그 말이 안 되는데. 마시고 올라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뭔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딱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우와. 받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딱 전화 딱 받자마자 걔네 네가 뿌린 술 마시고 올라왔다고. 문 닫고 들어가라고. 예. 그래서 뭐 일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짧은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주셨어요, 이모가. 네네. 근데 저한테 이제 조카들 이렇게 앉혀놓고 너네 누구한테 물건 같은 거 받게 되면 꼭 사례를 하고 받으라고. 뭐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밥이나 한 끼 사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몇백 원이라도 준다든지 공짜로 뭔가를 받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대방은 정말 좋은 의미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는 당연히 정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상대방도 이 물건에 어떤 게 깃들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꿈 같은 것도 사고 팔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주고 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그냥 준다고 해도 이게 뭔가가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자기한테 뭐가 없고 약간 이런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이모가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이제 그 애기들 왜 욕조 있잖아요. 조그마한 욕조. 네네. 그거를 이제 지인한테 얻어오신 거예요, 하나를. 예. 그래서 그냥 공짜로 얻어와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그냥 툭 두고 그 다음날에 이제 이모부 출근하시고 애기들도 유치원 보내고 이제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엌 구조상 싱크대 바로 옆으로 거실이 이렇게 보여요. 예.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도 옆이 보이잖아요, 살짝. 그렇죠. 그래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 하나가 거실을 가로질러서 방으로 후다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모가 근데 이거를 또 욕조를 주신 분한테 얘기하면 괜히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건데 사이 괜히 서먹해지고 좀 이상해질까봐 그냥 다음날 아무 말 안 하고 만나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오셨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 귀신은 보지는 못했는데 괜히 찝찝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 깃들어 왔나? 애기 귀신이? 그 제가 그냥 중간중간 더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네. 이모도 좀 말을 꺼려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욕조가 필요 없어진 게 아이가 꼭 자라서가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어렸을 때니까 이모가 확실하게 말은 딱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래서 이모도 대놓고 말은 못하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뭐 애를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아이를 키우던 집에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으면 필요가 없어지는 물건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 물건들이. 네. 아, 그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이모님이 조금 많이 예민하신 편이기도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따로 정말 그 뒤로 한 5년 그렇게 아프시고 나서는 괜찮으셨는데 네. 아마 무당분도 거의 막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근데 신내림 막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냥 정말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넌 뭐 무당을 해야 하고 신을 받아야 되는 팔자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좀 이모가 이렇게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많이 힘드신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가 이제 이모를 괴롭히는 거였던 거죠. 마음이 이제 한창 허하고 이럴 때.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어머니께서 또 겪으신 게 있나요? 엄마는 약간 짧게 그런 거는 있었어요. 뭐 네네.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제 상갓집에 다녀오시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또한 저랑 동생은 어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 때쯤에 부모님이랑 이모께서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이제 그 상갓집을 갔다 오는데 이제 그 상갓집을 갔다 오는 길은 엄청 늦은 시간일 거잖아요. 새벽 그렇죠. 시간인데 이제 아빠는 상갓집에서 이제 술 한두 잔 하다 보니까 옆에 조수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엄마가 막 운전을 해오는데 이제 산길을 넘어와야 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산길을 막 오는데 저 멀리에 어떤 이제 정말 이렇게 꾸부정한 할머니가 혼자 그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근데 예. 저희 엄마는 그런 걸 잘 못 지나치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새벽에 할머니 이렇게 걸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태운 거예요. 저 밑에 있는 데까지 시내에 내려드리겠다 해가지고 태운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막 운전해서 가는데 이렇게 그 백미러라고 하나? 이게 거울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뒤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창문 밖을 보고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귀 이쪽으로밖에 안 보였대. 이렇게 얼굴 옆쪽으로만. 네네.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귀 뒤로만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냥 딱 귀만 딱 보고 있는데 약간 괜히 약간 할머니가 분명히 딱 봤을 때 한 80대 정말 많으면 90대 정도 돼 보이는 나이셨는데 귀가 완전 애기 귀 있잖아요. 오? 그냥 완전 깐난의 애기 귀. 조그만하고 하얗고 주름 하나 없는 그런 애기 귀였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게 뭐 그 전에는 이제 말도 걸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할머니 뭐 왜 이 늦게 뭐 여기 가세요? 뭐 어디 가시고 있었어요? 왜 이 밤늦게 여기 혼자 다니세요? 이렇게 막 말했는데 그냥 할머니 목소리로
그냥 뭐 자기 아들 집에 왔다 간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아무런 그런 의심도 없이 갔던 거죠. 그래서 네. 엄마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거울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운전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앞만 보고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차가 좀 많이 있는 도로에 딱 와가지고 차를 세워서 길을 봤는데 예상했다시피 아무도 없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아빠를 막 흔들어 깨웠는데 이제 아빠가 눈 떠가지고 아빠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엄마가 이제 막 완전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막 너무 벌벌 떨면서 이제 깨우니까 너무 아빠도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엄청 화를 내면서 너 지금 뭐 제정이냐 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태우냐고. 아무나. 예, 이 늦은 밤에 네가 생각했을 때 이 밤에 이 산길을 할머니가 걸어간다는 게 너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냐.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저희 엄마가 귀신을 막 봤다 그런 건 없었고 저희 이모가 확실히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엄마보다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무서운 형태, 그 검은 형태를 봤을 때도 이제 엄마가 이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바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많이 맡겨졌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랑 엄마랑 접촉이 많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그게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아버님은 그 네. 사람 태울 때 안 깨셨나봐요. 그냥 주무셨나봐요. 그래서. 네, 한번 주무시면 잘 안 깨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원래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저 술도 드셨겠다. 그렇지. 피곤하시니까. 와,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영적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 그 네, 기운을 조금씩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보지 않으셨을까 또 싶고, 사람을 그렇게 착각해서 태울 정도면 정확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홀린 건지 아니면 실제 귀신을 그냥 태운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 저는 딱 그냥 듣자마자 귀신 같다 생각은 했어요. 그쵸? 이건 귀신이죠.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네. 그냥 한 가지 더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모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주 네.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가 그 달동네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산 같은 거 막 깎아가지고 왜 집들 따닥따닥 붙어 사는 알죠? 네 그런 걸 달동네라고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달동네 골목이 있으면 골목 가장 끝집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모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네. 이제 이모가 굉장히 많이 아꼈던 강아지래요. 그래서 원래 이모가 동물을 원래도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꼈던 강아지고 그 강아지를 그냥 초롱이라고 할게요. 이제 그때 또 이제 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제사가 있어가지고 이모네가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는데 이모가 원래 어렸을 때 굉장히 겁이 많았대요. 네. 그래서 혼자 집에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날 정말 이모도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정말 뭐에 홀렸던 건지 제사에 안 따라가겠다고 초롱이랑 집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한테. 네네네. 근데 이모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정말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대요.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족들은 자기랑 초롱이만 냅두고 제사를 지내러 간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동네고 주변이 산이니까 공기가 이제 좋고 시원해서 그때 당시 여름이었는데 옛날 창문들은 이제 다 나무 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빼딱 끼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더워가지고 바람 잘 통하라고 집에 있는 창문을 다 빼놨었대요. 방충망만 남아있고. 네. 그래서 밖이 이제 훤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혼자 밤을 지새우게 돼버렸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초롱이를 꼭 껴안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가만히 이모한테 안겨있던 강아지가 창문 쪽을 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순하고 이제 귀여운 그런 초롱이가 정말 순식간에 막 이를 드러내면서 창문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경계하는 자세를 딱 취하는데 꼬리를 딱 세우고 뭔가를 좀 얘가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정말
이모가 경계. 얘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딱 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더니 초롱이가 막 짖진 않아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다가 시선이 점점 이모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모가 너무 무서워서 초롱아 왜 그래?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고 왜 그래? 막 이러는데 초롱이가 그냥 막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이모 쪽으로 시선이 딱 멈추자마자 막 짖으면서 막 진짜 뭐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모를 보면서 엄청 짖더래요. 이모를 딱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모가 막 울고 진짜 걔는 자기를 보고 짖고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막 바람이 막 휘어 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모가 너무 정신없이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막 한참을 짖더니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저 산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초롱이가. 예. 그래서 이모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처음엔 초롱 쫓아가지고 막 마당을 나와서 가다가 그 집 대문 앞까지 딱 나왔는데 초롱이는 이미 산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골목 끝집에 살았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 골목 쭉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어린 나이였지만 딱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갑자기 이때 딱 정전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모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고 완전 딱 박혀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이제 집도 무서우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 그렇다고 어딜 걸어가자니 골목엔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참 막 울고 예. 초롱 기다리고 울다가 기다리다가 하는데 정말 이제 한 2-3시간 있다가 저 멀리서 이제 초롱이가 힘이 축 늘어져가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초롱이가 딱 지나오는 그 길부터 가로등이 하나하나 켜지더라는 거죠. 와, 대박이다. 예. 그래서 정확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모는 초롱이가 이제 이모한테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귀신을 쫓아준 거라고 이제 믿고 있다고 해요. 주인을 지켜줬던 강아지인 거잖아요.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역시 사람보다는 동물은 배신을 안 하고 그렇게 지켜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좀 귀신에 대한 그런 걸 좀 믿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온몸으로 느끼니까. 네네. 그전에는 그냥 뭐 귀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오히려 믿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이모 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온몸으로 자기가 딱 겪고 이제 홀린 것처럼 이렇게 딱 겪고 나니까 그 뒤로 좀 귀신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 귀신은 정말 있는 존재다.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잖아요. 아니면 반반이던가. 네. 근데 네네.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믿어서도 안 되는 딱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연우님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아껴두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연우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연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중에서 이모님이 겪으신 사연이 되게 많았는데요. 자고 있는데 발로 찰 정도면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존재잖아요. 지금 이 귀신, 여기서 나온 귀신은. 그렇다면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그 정도 파워를 가진 영이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리고 뭔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또 분명히 연우님이 해주실 이야기에도 아직 더 많이 남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나오는 귀신이 정말 무서워요.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지금 이 무서운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는 이 집에서 귀신이 나와서 자꾸 못살게 군다면 그것만큼 또 공포가 없거든요. 너무나 무섭고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